부산 교장군 출신 윤성재 의원입니다. 예, 지금 그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적폐청산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야당은 정치보복이라 그럽니다. 물론 정치보복이 아니라고 강변할 수는 있겠지만 또 언론에서는 정치보복의 우려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보복이 되지 않으려 그러면은 적폐청산이 되려면은 전 정부를 대상으로 적폐를 찾아내고 제도 개선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전 정부 또 살아있는 권력인 현 정부의 적폐도 이제는 들여다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국민들이 공감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촛불혁명이 정권 교체가 아닌 정치 교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촛불의 전리품이 철가방, 짜장면이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한 그러한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결과가 될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려 그러면은, 자, 전 정부의 끝뿐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고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제도 개선해야 됩니다. 이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님, 어제 우리 그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실도 논란이 됐습니다만은 홍진호 납포 관련 정부 대응이 굉장히 부실했습니다. 이 부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겠죠. 지금 현재 납포 경위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합니다. 두 번째, 블랙리스트. 박원순 블랙리스트 들어보셨어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2017년 10월 18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1시 30분경에 SH공사 이용우 노조위원장이 박원순 시장에게 변창흠 사장이 작성한 블랙리스트 자료를 제시하면서 지난 3년간 변 사장의 직원들에 대한 갑질과 그로 인한 SH공사의 참담한 현실을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인사 대상자를 두고 삼각표, 꽃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필요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거 수사하십시오. 그 다음 세 번째, 자, 인사청탁 관련해서 지금 여당에서는 아주 7월 달에 공개적으로 낙하산 희망자 모집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이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사 채용 비례를 갖다가 적폐로 하면서 정작 이런 문자를 보내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이거 수사하셔야 되겠죠? 글쎄, 그건 정당 내부의 그런 정당 내부가 아니고요. 문제라서요. 이거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거 어떤 의도겠습니까? 잘 보시고요. 네. 그 다음 문준용 씨 특별 채용도 아직 의혹이 이게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우리 노무현 대통령 가족의 640만 불 이것도 지금 아직 의혹이 완전히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국정원 특별활동비 현 정부, 전 정부, 전 정부도 이런 관행이 없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도 전 정부 거를 갖다 본다 그러면은 당연히 현재와 과거 정부 것도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셔야 되겠죠? 이게 바로 적폐청산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 교체로 가는 겁니다. 명심해 주십시오. 네. 그 다음 또 하나, 기왕 나온 김에 공영방송 장악. 이거 말이나 됩니까? KBS 이사 두 분에 대해서, 여권 추천 인사에 대해서 학교, 교회, 집, 문자 폭탄, 또 있죠?
MBC 관련해서 또 이사들한테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이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거 아닙니다. 이게말로 특정 인사에 대해서 아주 테러를 가는 겁니다. 이거 법치주의라 볼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는 분명하게 앞으로 수사해야 될 대상이 아닌가. 지금 못한다면은 또 5년 후에 이거 가지고 또 적폐청산한다고 또 난리쳐야 됩니다. 살아있는 권력이 스스로 자정을 하는 그런 모습도 필요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지금 하나 띄워주시죠. 최순실 WPC 관련된 포렌식 프로그램 오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전번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 때 많이 논란이 됐는데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검찰이 오류가 있는, 버그가 있는 포렌식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돌렸다. 그 결과를 감추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논의됐던 것은 한컴뷰의 소프트웨어가 오류가 있어서 포렌식 소프트웨어를 돌리면은 GMT 기준으로만 나온다라고 했는데 한컴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포렌식 소프트웨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파이널 데이터 버전 5에 버그가 있어가지고 GMT 플러스 9로 나와야 될 부분이 GMT로 놓은 것입니다. 저는 문제는 뭐냐? 이러한 오류가 있는 포렌식 소프트웨어 검색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를 제출했으면은 검증이 됐을 텐데 끝까지 1년을 감추고 있다가 지난 9월 11일이야 돼요. 변호사들한테 공개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실한 수사 용납할 수 있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태블릿 PC 관련해서는 그게 해당 프로그램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지 오류에 기인한 건 아니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포렌식 데이터 보고서가 늦게 제출된 것은 증거 능력을 인정했기 때문에 제출할 필요성이 없어서 제출 안 했던 것이고, 결국은 이제 늦게 제출은 했지만은 그것이 정호성의 증거 동의에서 기인한 거기 때문에 그거 늦게 제출한 것과 이것의 진실성하고는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사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있었던 오류 이런 부분들 이것은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국민들이 많은 오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은 이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다. 분명히 제작자가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자, 보충 질의하려고 하시죠. 예. 다음에 조홍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양주갑 지역의 조홍천 의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안봉근 이재만의 체포 소식을 듣고 참 만시지탄이지만 오랜만에 채증이 팍빵 뚫리는 그런 쾌보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안봉근 이재만과 무슨 개인적인 감정이 있거나 억하심정이 있어가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은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우병우와 함께 무소불위의 권한을 독점한 반면 정무적인 법률적인 책임은 한사코 거부한 자들입니다. 그로 인해 국민적 공분을 쌓았습니다. 공익과는 무관한 최순실 등 몇몇의 사익을 위해서 철저히 공적 시스템을 붕괴시켰습니다. 1급 비선들이 장차관 실장 수석을 무력화시킴으로써 국격을 추락시키고 국정 운영 시스템을 후한말로 후퇴시킨 자들입니다. 저는 검찰, 국정원, 청와대에서 근무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듣고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들이 또 안봉근 이재만 플러스 우병우, 추명호 이 4명이 박근혜 정권을 망가뜨린 주범이라고 저는 단정을 합니다. 그러나 안봉근 이재만
체포영장으로 체포가 됐지만 솔직히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될까 또 지금 두려운 마음뿐입니다. 추명호만 하더라도 그는 국정원의 우병우로서 우병우와 안봉근 이재만을 위해서 복무를 했고 말은 국익정보국장이라고 하지만 사익정보국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이 됐고 이 소식을 들은 추명호의 부하는 깜빵에서 대성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나한테 일을 시킨 사람은 저렇게 살아있고 나는 이렇게 앉아있고 이건 맞지 않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법원 행정처장님, 제가 중앙지검 국정감사 갔다가 뭐 화들짝 놀랐습니다. 중앙지검장에게 왜 저렇게 우병우가 코너에 몰렸을 때 검찰의 최고위직하고 15분에서 20 몇 분 저렇게 긴 시간 동안 전화기를 붙잡고 앉아 있었는데 지금 수사기밀 누출이나 직권남용 혐의가 있어 보이지 않냐? 왜 수사 안 하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윤석열 검사장이 한숨을 푹 쉬더니 사실은 저희가 통화 사실 확인 조회를 신청을 했는데 청구를 했는데 기각됐습니다. 보안해서 다시 청구했는데 또 기각됐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통화 내역은 그 사이에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영구미제입니다. 못합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어떻게 이 영장을 기각했냐고 알아보기 위해서 법원 행정처에다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 등 사정으로 인해서 사유를 주지 못하겠다. 처장님, 구속영장 기각되면 왜 기각됐는지 그 사유를 다 밝히잖아요. 근데 왜 통신사실 확인 자료 영장이 기각된 거는 이 사유를 못 밝힙니까? 이게 인신구속보다 더 중요한 겁니까? 통신사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구속의 경우에는 기각되면 영장 자체에다가 기각 사유를 기재해서 기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신사실 거기에는 아마 관례적으로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양식 좀 보여주세요. 이게 그 양식입니다. 요청 사연은 이래가지고 수사가 더 필요하다. 그리고 가입자와 알고자 하는 사람이 어떤 관계다. 필요한 자료의 범위 언제부터 언제까지. 거기에 대해서 기각을 하면 그 취지를 갖다 저기 적게 돼 있어요. 이걸 왜 못 주는 거예요? 구속영장보다 이게 더 어떻게 내밀합니까? 저도 또, 아직 예. 그 기각한 취지 그 부분을 확인하지 못해서 적혀 있는지 자체는 모르겠는데 아마 아니요. 여기 못 드리겠다고 지금 아예 이렇게 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오후에 자료를 갖다 좀 주세요. 자, 다음. 이게 뭐냐? 2014년부터 현재까지 통신사실 확인조회 영장 법원에서 어떻게 처리했나 봤습니다. 전국적으로 기각률 1%입니다. 아마 무관한 거 청구해가지고 기각된 걸 거예요. 1%입니다. 근데 우병우는 여기서도 1%에 속해요? 대한민국 1%예요? 재판에 관해서는 저희가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재판에 관해서 여쭙는 게 아닙니다. 지금 1%인데요. 자, 지금 통신사실 확인 조회는 범죄 사실을 소명하기 위해서 청구합니다. 맞죠? 소명하기 위해서 청구하는 거 아닙니까? 수사 중에. 소명 그렇지만 필요성이 있기는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아니, 필요성은 아까 사실, 범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과 전혀 관련 없는데 통신사실 그러니까 그럼 확인 그걸 조회를 할 수는 밝히셔야죠. 뭐 없습니다. 때문에 그런 건지. 그것은 아마 검찰에도 그 영장은 아마 아니, 반환이 되어 있을 것이고 통신 사실을 확인해 보겠다는 거는 기본권을 크게 침해하는 것도 아니고요. 범죄 사실을 소명하기 위한 건데 그거를 기각한다는 거는 소명하지 마라, 수사하지 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범죄 사실을 소명하기 위해 가지고 청구를 하는데 그걸 기각을 하는 건 소명하지 마라는 거 아닙니까?
법원이 모든 신청에 대해서 다 발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필이면 왜 또 그 뭐 우병우는 또 1%예요, 대한민국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 사항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정말 저는 사법부가 국민적 신뢰를 받고 정말 존경을 받고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다 동의를 하고 그게 법치주의의 기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병우하고 무슨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명 중에 1명이고 핵심입니다. 근데 구속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통화 내역을 좀 보겠다는데 그것도 1%에 속하게 만들어가지고 기각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우병우하고 관계되면 웬만하면 기각이에요. 웬만하면 기각이에요. 추명호도 기각, 우병우 본인은 영장 기각 2번 되고 그러니까 이번에 안봉근 이준환 또 기각될 거 아닌가 두렵다 이거. 수사하셔야 되겠죠? 글쎄, 그건 정당 내부의 그런 그 정당 내부가 아니고요. 문제라서요. 이거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거 어떤 의도겠습니까? 잘 보시고요. 네. 그다음 그 문준용 씨 특별 채용도 아직 의혹이 이게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우리 노무현 대통령 가족의 640만 불 이것도 지금 아직 의혹이 완전히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국정원 특별활동비 현 정부, 전 정부, 전전 정부, 전전전 정부도 이런 관행이 없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도 현 정부 걸, 전 정부 걸 갖다 본다 그러면은 당연히 현재와 과거 정부 것도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셔야 되겠죠? 이게 바로 적폐청산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 교체로 가는 겁니다. 명심해 주십시오. 네. 그 다음 또 하나, 기왕 나온 김에 공영방송 장악. 이거 말해야 됩니까? KBS 이사 2분에 대해서, 여권 추천 인사에 대해서 학교, 교회, 집, 문자 폭탄. 부산 교장군 출신 윤상재 의원입니다. 예. 지금 그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적폐청산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야당은 정치보복이라고 그럽니다. 물론 정치보복이 아니라고 강변할 수는 있겠지만 또 언론에서는 정치보복의 우려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보복이 되지 않으려 그러면은 적폐청산이 되려면은 전 정부, 전전 정부를 대상으로 적폐를 찾아내고 제도 개선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전 정부 또 살아있는 권력인 현 정부의 적폐도 이제는 들여다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국민들이 공감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촛불혁명이 정권 교체가 아닌 정치 교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촛불의 전리품이 철가방, 짜장면이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한 그러한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결과가 될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려 그러면은, 자, 전 정부, 전전 정부의 끝뿐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고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제도 개선해야 됩니다. 이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님, 어제 우리 그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실도 논란이 됐습니다만은 홍진호 납포 관련 정부 대응이 굉장히 부실했습니다. 이 부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겠죠. 지금 현재 그 납포 경위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지적을 합니다. 두 번째, 블랙리스트. 박원순 블랙리스트 들어보셨어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2017년 10월 18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1시 30분경에 SH공사 이용우 노조위원장이 박원순 시장에게 변창흠 사장이 작성한 블랙리스트 자료를 제시하면서 지난 3년간 변 사장의 직원들에 대한 갑질과 그로 인한
SS 공사에 참담한 현실을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인사 대상자를 두고 삼각표, 꽃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필요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거 수사하십시오. 그다음 세 번째, 자 인사청탁 관련해서 지금 여당에서는 아주 7월달에 공개적으로 낙하산 희망자 모집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이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사 채용 비례를 갖다가 적필로 하면서 정작 이런 문자를 보내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이거면은 GMT 기준으로만 나온다라고 했는데 한컴 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포렌식 소프트웨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파이널 데이터 버전 5에 버그가 있어가지고 GMT 플러스 9로 나와야 될 부분이 GMT로 놓은 것입니다. 저는 문제는 뭐냐? 이러한 오류가 있는 포렌식 소프트웨어 검색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를 제출했으면은 검증이 됐을 텐데 끝까지 일례를 갖추고 있다가 지난 9월 11일이야 돼요. 변호사들한테 공개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실한 수사 용납할 수 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그 태블릿 PC 관련해서는 그게 그 해당 프로그램의 그 특성에 기인한 것이지 오류에 기인한 건 아니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그 포렌식 데이터 보고서가 늦게 제출된 것은 증거 능력을 인정했기 때문에 제출할 필요성이 없어서 제출 안 했던 것이고, 결국은 이제 늦게 제출은 했지만은 그것이 그 정호성의 증거 동의에서 기인한 거기 때문에 그거 늦게 제출한 것과 이것의 진실성하고는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사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또 있죠. MBC 관련해서 또 이사들한테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이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거 아닙니다. 이게말로 특정 인사에 대해서 아주 테러를 가는 겁니다. 이거 법치주의라 볼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는 분명하게 앞으로 수사해야 될 대상이 아닌가. 지금 못한다면은 또 5년 후에 이거 가지고 또 적폐청산한다고 또 난리쳐야 됩니다. 살아있는 권력이 스스로 자정을 하는 그런 모습도 필요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지금 하나 띄워주시죠. 최순실 그 태블릿 PC 관련된 그 포렌식 프로그램 오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전번 그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 때 많이 논란이 됐는데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검찰이 오류가 있는, 버그가 있는 포렌식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돌렸다. 그 결과를 감추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논의됐던 것은 한컴 뷰의 소프트웨어가 오류가 있어서 포렌식 소프트웨어로 돌리면